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이 돼서 업무에 복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보수층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로 윤 대통령이 그러그러한 이유로 계엄을 선포했으며 계엄은 통치행위이자 비상대권이니까 면책의 대상이 된다. 아무런 잘못이 없다. 오히려 잘한 것이다. 의로운 일을 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정의의 투사다. 이렇게 맹신하는 광신도급 보수가 첫 번째 종류입니다.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을 한 것은 잘못됐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여하튼 이 기각될 정도는 탄핵될 정도는 아니다. 업무에 복귀해서 질서 있는 퇴진 이런 걸 강구를 해서 타협책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류들입니다. 세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판단을 잘못했고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이고 법률 위반이지만 중대한 실책이지만 아무리 그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가 현재 지금 만약에 탄핵이 돼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면 5월달 조기 대선이 불가피하고 그리고 보수가 이재명에게 정권을 내주는 것이 100% 확실하기 때문에 오직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 이재명이 집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눈 감아주고 그가 기각이 돼서 다시 대통령 자리로 가서 5월 조기 대선을 없애고 나중에 2년 반 후에 대통령 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이재명 포비아, 그리고 이재명 공포, 이재명 경계심, 반 이재명주의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공산화된다고 믿는 사람들. 이렇게 세 종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쨌거나 하여튼 이 세 종류의 탄핵 반대파들, 이런 보수층들의 심리적 기저에는 이재명만큼은 싫다, 이재명만큼은 막아야 된다라는 공통된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서 정리를 하자면 명을 막기 위해서 윤을 보호해야 된다. 명이 집권하는 것을 결사적으로 막기 위해서 윤이 탄핵 기각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보수 역사상 이거는 가장 최악의 바보 논리입니다. 세 번째 바보 논리가 5.18 때 북한 특수군들이 광주에 침투를 해서 5.18을 조장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북한 특수군 바보들, 이것이 역대 세 번째고, 두 번째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부정선거가 있었고 부정선거는 가능하다고 믿는 그런 약장수들에게 넘어간 윤석열 대통령과 약장수들에게 공히 넘어간 바보 부정선거 음모론 보수들, 이것이 역대 사상 두 번째 바보 보수입니다. 이번이 역대 사상 최악의 바보 보수 논리입니다. 제가 그 이유를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실적으로 탄핵 기각이 불가능합니다. 탄핵 소추의 5가지 쟁점, 계엄령 선포는 과연 적법했는가? 두 번째, 포고령은 헌법과 법률 위반인가 아닌가? 세 번째, 의회에 대한 공격은 헌법 위반인가 아닌가? 네 번째,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이것도 역시 헌법 법률 위반인가 아닌가? 다섯 번째, 선관위에 대한 공격, 이것은 과연 헌법과 법률에 어떻게 되는가? 5가지 쟁점에서 그것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이 되고 실제로 그런 행위가 일어났다는 것의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부하들에게 떠넘기고 부하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헌재에서 인상을 쓰거나 요소를 늘어놓거나 망언을 하면서 본인이 아니라고 부인을 해도 명백한 사진 자료와 증언과 진술과 메모와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국민 대부분이 그 증거를 목격했습니다. 다섯 번째, 선관위 부정선거도 헌법재판관들이 속으로 코웃음을 칠 정도의 수준 낮은 주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신성한 법정에서 무슨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돼서 무슨 주일 미군기지 어쩌고저쩌고 이 싸구려 삼류 저질 인터넷 언론을 인용을 해가면서 흥분해서 얘기를 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대리인단, 이 수준이 윤석열 대통령 캠프 수준입니다. 그러니 헌법재판소가 관심이나 뒀겠습니까? 그런 싸구려 주장을 하는데 나머지 주장들도 전부 다 5년 전 민경욱 재판에서 전부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그런 내용들을 부정선거 증거라고 들이대니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을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다섯 가지가 현실적으로, 법리적으로, 사실과 법리에 따라서 도저히 판사 인턴을 하는 수준이라도 이것을 기각시킬 수 있는 근거를 찾기가 제로입니다. 제로. 법관은 사실과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다섯 가지 쟁점에서 탄핵 도장을 쾅쾅 찍어야 되는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기각이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이유,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람이 대통령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윤석열은 이미 대통령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그가 복귀를 한다고 한다면 안보상으로는 부하들을 전부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던 비겁쟁이가 국군 통수권자로서 통수권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안보상 대단히 위험합니다. 외교상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의 조롱거리가 됐던 대통령이 세계 정상 외교 무대에서 제대로 대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레임덕 현상. 공무원들이 이런 비겁하고 무지하고 교활했던 이런 대통령의 모습을 목격을 했는데 아래 공무원들이 대통령을 따르겠습니까? 공무원부터 이탈을 해서 레임덕 현상이 지속이 됩니다. 네 번째, 이런 대통령에게 분노한 많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진짜 내란 직전까지 갈지 모릅니다. 다섯 번째, 이것을 만약에 허용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좌파 대통령까지 수틀리면 내가 계엄을 해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왜 못하겠습니까? 만약에 탄핵을 기각을 하면. 다섯 가지 이유로 해서 절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기각하지 못합니다. 다섯 가지 이유로 해서. 때문에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런 꼴통 보수들을 역사의 구석으로 몰아놓고 탄핵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탄핵 찬성 후보 합리적 보수를 앞장 세워서 결사적으로 이재명이 왜 위험한 인물인가? 우리가 위험한 인물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몰아냈다. 이제는 또 다른 위험한 인물 이재명을 막아야 된다. 이런 주장과 논리를 해야 대통령 선거가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